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일본 천태종 총본산 엔야쿠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학술 강연회로 양국 천태종의 신행을 되짚으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오는 8월 농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선운사에 모였습니다. 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휴경 중인 사찰 농지 문제에 종단에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초대 관장인 정관 스님이 20여 년의 소임을 내려놓는 퇴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스님은 본연의 수행자로 돌아가 마음이 편안하다며 홀가분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이 우리 문화를 뒷받침할 새로운 한국 철학 대안으로 집중 조명됐습니다. BTN 설법학교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토교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법회 안내문 작성부터 불교 학술 연구까지 디지털 시대 AI 활용법을 익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일본 천태종 총본산 교토 엔야쿠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학술 강연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천태종의 신행을 되짚으며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12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일본 천태종 총본산 교토 엔야쿠지에 모인 한국과 일본 스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어제 엔야쿠지 회관에서 학술 강연회를 첫 일정으로 막을 올린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 1년 전 부산 범어사에서의 만남을 다시 떠올리며 일본에서 재회한 스님들은 형제처럼 가까운 유대감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불교계는 한일 양국 관계를 원흉 회통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배척하는 마음을 거두어 화합의 길을 제시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このため第43回日韓韓日仏教文化交流大会が天台宗総本山比叡山延暦寺を会場として開催されますこと、誠に衷心よりお喜び申し上げます。 학술 강연회 주제는 현대 사회의 믿음과 실천. 대회 장소가 일본 천태종 총본산인 만큼 양국 연사로는 천태종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나섰습니다. 한국에선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기조 강연을 맡아 신과 행이 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여정 전체가 신행이라고 밝힌 월도 스님은 마음으로 보는 세 가지 시선을 뜻하는 천태의 가르침, 일심삼관을 제시했습니다. 물질 문명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에 온전히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라 하겠습니다. 가의 세계 안에서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되 공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의 참모습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 측 연사로는 엔야쿠지 산내암자인 가쿠쇼리츠안 주지 미츠나가 엔도 스님이 참여했습니다. 스님은 하얀 장삼을 수하고 집신을 신은 채 순례하며 꽃을 공양 올리는 히에이산 전통 수행법 회봉행을 소개했습니다. 1년에 100에서 200일간 정진하며 약 7년 동안 총 4만 킬로미터를 순례하는 천일 회봉행은 육체적 고통에서 공을 느끼고 현실을 마주하며 감정을 초월한 평온에 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下行総集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まず物事を習い行う実践する そして物事の核心を理解する その2つが揃って修行である. 학술 강연회를 마친 양국 스님들은 전쟁이 만연해진 시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법으로서 존중하는 자세로 교류를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오는 8월 농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제24 교구본사 고창 선운사에 모였습니다. 본사 주지 스님들은 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휴경 중인 산중 전통 사찰들의 농지 문제에 종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사회적 변화와 종단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제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에서 제86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종단에서는 총무부장 성웅스님, 기획실장 묘장스님, 문화부장 성원스님 등 교역직 스님들이 참석해 정부의 농지법 개정 문제와 문화유산위원회 구성의 건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고운사 주지 덩운스님을 비롯해 22개 교구본사 주지가 함께했습니다. 바쁘신 소임 가운데도 저희 선운사에 귀한 걸음해 주신 전국 교구장 선생님들께 감사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사 주지 스님들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본말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단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로 어쩔 수 없이 경작을 포기한 사찰 수요 농지에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절단이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고 나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종단에 정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법을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지법 요 부분은 농수산부 차관하고 지금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면은 좋은 어떤 그게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흥사 주지 법상스님은 정부의 법과 제도 변경 과정에서 전통 사찰의 역사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단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불교계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본사 주지 스님들은 경내 만세루에서 차담을 나누며 지역 포교 현안을 주제로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심덕섭 고창공수, 정찬원 선운사 총신도회장이 함께 불교계 현안을 경청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지난 1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한양의 수도 성곽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태고종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전망입니다. 태고종은 최근 봉원사에서 열린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제 공개 행사에서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수도 성곽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면서 종단 차원의 적극 동참 의지를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번 등재 추진이 미래 세대와 전 인류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깊은 과업이라며 등재 당위성을 강조하고 종조 태고보호국사가 창건한 태고사 등 성내 사찰의 보존과 종교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역사도심과 백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수도 성곽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교의 자비 사상을 노인 복지 현장에 온전히 녹여내며 대한민국 불교 사회복지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스님이 있는데요.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박사 1호이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초대 관장인 정관 스님이 20여 년의 소임을 내려놓는 퇴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정관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의 지난 20여 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돌아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의 정년 퇴임식 현장. 불교 자비 사상을 노인복지 현장에 녹여내며 한국 불교 사회복지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온 정관 스님이 어제 공직의 소임을 아름답게 회향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오직 어르신들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정관 스님은 본연의 수행자로 돌아가 마음이 편안하다며 홀가분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섭섭하기보다는 스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신이 날 것 같아요.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1호인 정관 스님은 초대 관장으로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전국 최고의 모범기관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전통 장문화를 활용한 종로엔 장금이 일자리 사업과 강북권역 최초의 디지털 센터 오픈, 마을 공동육아까지 펼치며 복지 패러다임을 선도했습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스님들은 정관 스님이 일궈온 복지보살행의 공덕을 기리며 앞으로의 행보를 축원했습니다. 사회복지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불교 사회복지의
정관 스님 같은 복지보살이 끝없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드러내기보다 실천하셨고 앞세우기보다 함께 걸으셨으며 가르치기보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피어난 자비의 향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정관 스님이 지치지 않고 보살행을 펼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경청이었습니다. 언제나 노인복지가 좋아서 한다며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리더십은 식장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밑거름은 불교 자비정신이다. 이걸 그대로 실천하셔서 불교 자비복지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신 우리 정관 스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이 도량에 심어놓으신 사랑과 열정, 헌신의 씨앗들은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불교 사회복지 최일선이라는 무거운 소임을 내려놓은 정관 스님은 이제 주지로 주석하는 서울 소림사로 돌아가 직장인 법회와 템플스테이 등 젊은 층 포교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정문원 종로구청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복지관 회원들은 아쉬움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님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4년 동안 옆에서 이렇게 뵌 스님의 모습은 청정한 수행자께서 펼치시는 보살의 그 자체였습니다. 꽃이 피면 향기도 저절로 핀다는 말처럼 정관 스님이 걸어온 세월 역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채운 자비의 향기를 남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스님이 민족의 영혼을 깨운 불멸의 시집 님의 침묵을 세상에 내놓은 지 100주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한 학술 세미나에서 100년 전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이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할 새로운 한국 철학의 안으로 집중 조명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6년 초여름 출간돼 우리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시집 님의 침묵. 한 세기 동안 우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해온 이 시집에 문학사적 가치와 사상적 의미를 오늘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100년 전의 님의 침묵이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세미나에선 만해 스님이 서구 문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스님은 군사력을 앞세운 서구 제국주의를 야만으로 규정하고 무력 대신 공평한 법과 진리가 통하는 이른바 도덕 문명을 제시했다는 분석입니다. 사람과 자연, 세상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만해의 생각은 동학이나 원불교의 개벽 정신처럼 우리 땅에서 자생한 주체적인 근대 사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만해가 지향한 도덕 문명은 이와 같이 전통과 서양에 어우러진 보다 고차원적인 평등, 자유, 평화, 정의가 구현된 세계이고 이 세계를 만해는 님이라는 시어로 표현하였다. 다만 아직 그 님은 현실에서 도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침묵이라고 한 것이다. 이어 발표자들은 시와 철학이 엄격히 분리된 현대 학문의 한계를 지적하며 만해 스님의 시가 지닌 철학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논리와 언어 중심의 현대 철학이 삶의 복합적인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한 지금 만해 스님의 시적 상상력과 이야기 철학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불교 철학을 시로 상징화한 만해 스님이야말로 20세기 전반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철학자였다는 평가입니다.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담고 있어서 당혹스러울 정도예요. 사실 이게 과연 시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시인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또는 너무 어떻게 이게 그렇게 짜임새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근데 우리 삶이 그렇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만해의 시는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만해의 시를 철학으로 읽어내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문화를 뒷받침할 한국 철학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읽힙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는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과거의 문학적 유산에 가두지 않고 오늘날 위기를 극복할 주체적인 철학으로 발전시키는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BTN 설법학교에서는 설법의 전달력을 높이는 스피치 교육에 이어 AI를 활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법회 안내문 작성부터 불교 학술 연구까지 디지털 시대 AI 활용법을 익힌 설법학교 마지막 강의 현장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면 속 질문 하나에 글과 이미지,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시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BTN 톡톡톡 설법학교의 마지막 날인 어제, 참가자들은 진각종 탑주 시민당에서 태블릿 PC와 휴대폰, 노트북을 펼치고 AI 포교사로 변신했습니다. BTN 이혁준 PD의 강의 아래 생성형 AI 흐름을 짚어보고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포교 방법을 배워갑니다. 조금 낯설고 어색하기는 한데요. 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작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보탬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참가자들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법회 공지문을 작성하고 법문의 초안과 사찰 안내문을 완성해 나갑니다. 또 포스터 이미지를 뚝딱 제작하는가 하면 유튜브 채널과 사찰 홈페이지 등 플랫폼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전략도 습득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걸 갖다가 배우다 보니까는 참 즐겁기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화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앞으로 즐거운 교화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기술은 단순한 홍보와 행정 지원을 넘어 불교 연구 분야로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전 번역과 자료 분석 등 학술 연구의 AI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강의 초안 작성법과 함께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검수 과정까지 꼼꼼히 익혔습니다. 지금 대장경이나 주석, 논석 디지털로 아니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AI가 학습을 해서 다 알려주는 것도 있고. 전통의 가르침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언어로 소통하는 새로운 도전. 톡톡톡 설법학교는 말의 전달력부터 디지털 기술까지 배우며 미래 포교의 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천년고찰 부산 운수사가 지난 1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불교와 인문학 강좌의 종강식과 책거리를 진행하며 특별 강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좌는 주지 범일 스님이 직접 강사로 나서 불교의 가르침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쉽게 풀어내며 200명의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범일 스님은 종강식에서 수강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늘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운수사 불교 강좌는 주지 범일 스님이 저술한 조화질라고 통과 등을 활용한 명쾌한 강의로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운수사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 인재 양성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공익복지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불교 문화 소식, 그리고 법륜 스님을 비롯해 성철 법정 스님 등을 사칭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AI 딥페이크 피해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불교계가 템플스테이와 선명상, 사찰 음식 등 다양한 문화자산으로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봐온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과 보건복지부가 실종 아동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 가족의 치유를 위해 손을 맞잡으면서 불교 문화가 심리적 안정과 가족 관계 회복 등 사회공익 전반의 복지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가족보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공동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자살과 우울증,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정 조절과 불안 해소에 선명상 실참 등 한국불교 자산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마음 안보를 국토 안보만큼이나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만큼 불교계는 일시적인 쉼과 휴식을 넘어 정신적 영역의 보완을 위한 복지 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법륜 스님이 방송에서 AI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종교인을 사칭한 AI 생성 콘텐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여전히 법륜 스님을 비롯해 성철 법정 스님 등을 사칭한 영상이 유포되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이 허위 정보임에도 현행 법 제도론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란 이유만으론 불법 정보 심의가 어려우며
명의 도용이나 명예훼손 심의 역시 제3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올해 시행된 AI 기본법조차 생성 표시 의무만 부여할 뿐 해외 제작 콘텐츠 차단에는 한계가 있고 유튜브에 신고 후 조치 정책도 반복적인 채널 개설을 막긴 어려워 사실상 속수무책인 게 현실인데요. 스님들의 사진과 목소리를 이용한 허위 법문 영상이 전법의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플랫폼의 사전 탐지 강화와 대리 신고 제도 마련 등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